과정입니다. 오늘은 영화 갓파더의 주인공 마론 브란도를 그려볼까 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대승은 아니고 수채화인데, 수채화를 하기 전에 먼저 대승으로서 이런 근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갖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대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채화로 말씀을 이어갈게요. 우선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대략 이제 한 크기를 한 이 정도쯤, 머리를 한 이 정도 크기로다가 잡아서 대생으로 묘사를 좀 해볼까 해요. 스케치를 할 때 중요한 거는 뭐죠? 면 분할이 중요합니다. 면을 분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략 한 이 정도쯤에 머리카락이 있고, 여기에 한 이마가 한 이 정도 나오고, 눈의 크기가 대략 이 정도 되겠죠? 귀도 있고, 귀를 한 이 정도쯤에 넣을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악골, 하악각,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관골 쪽에 덩어리를 나눠 가면서 명암이 어떻게 들어갈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계산을 좀 하면서, 그러니까 묘사란, 사실적인 묘사란 뭐죠? 덩어리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어리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덩어리를 표현하면은 유화는 유화 물감으로 덩어리를 그리는 거고, 수채화는 수채화 물감으로 그리는 거고, 그런 겁니다. 제가 기본적인 덩어리를 좀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그 형태가 좀 나왔어요. 그렇죠? 우선 그 머리카락하고 이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의 덩어리, 그것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빛이 이런 방향으로 와가지고 지금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라이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트의 그 밝기도 물론 이제 이 부분보다는 머리카락이 은발이긴 한데 조금 명도가 더 어둡죠. 은발이라고 하더라도 머리카락을 덩어리를 큰 덩어리 이거 하나 하고 요 중간에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위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정도 봐주고 이제 요게 이제 작은 것들이 좀 있어요. 얘보다는 얘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이 하이라이트보다는 여기가 좀 밝아야지 어두워야 돼요. 이쪽이 조금 이쪽이 여기보다 좀 더 밝고 여기는 이런 방향으로. 그런데 이제 머리카락을 그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생긴 모양, 이 형태를 너무 생각을 해요. 근데 수채화를 처음 칠할 때 이거를 형태 위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 덩어리 위주로다가 먼저 봐야 됩니다. 덩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조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를 요런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나와 있는 거, 여기도 이제 이런 형태가 있죠. 그런데 이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물론 형태도 봐야죠. 형태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얘가 제일 밝고 여기서 뒤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더라. 그런 거를 먼저 봐야 됩니다. 색깔을 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그늘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물감을 칠해줄 적에 그 구조를 생각을 하면서 칠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축도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 게 좀 있어요. 그런 것들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축도 이 머리카락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돼서 좀 이쪽이 좀 깊어져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이 사실은 상당히 유명한 사진이죠. 대부분 다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이 그늘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마론 브란도의 그 사진을 선택한 거는 우선 좀 색을 칠할 때 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선은 밝고 중간, 그러니까 밝고 중간 어두운 거, 그것이 이제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진이 뭘까 해서 이제 찾아낸 게, 물론 제가 마론 브란도를 상당히 멋진 연기자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이 명함 자체가 그거를 그리게 좀 이게 이제 좀 숨어버리니까 이 안에 있는 디테일이라든가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고 큰 덩어리를 볼 수 있는 게 뭘까, 어떤 사진일까,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머리카락도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 원리로다가 이제 묘사를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눈, 코, 입 같은 거는 쉬워요. 지금 이 덩어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가장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대략 한 여기 하나, 이 하이라이트인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거 둘,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셋,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다가 내려가는 거 넷 정도. 여기서 한 톤이 한 네 개의 단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
중간 밝기. 여기보다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둡죠. 이건 맨 위에 있으니까 밝고, 여기서도 같은 그 면을 4개 정도 구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도연기 돌출돼 나오고, 그런 이제 이마에 이 부분이 정면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같은 정도의 그 단계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완화 연기 이 부분, 여기까지의 이 볼륨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자, 제가 여기 조금 더 명암 넣고 묘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좀 이어갈게요. 뭐 웬만큼 그래도 이제 이거 좀 표현을 했는데, 이게 그 대생을 위한 레슨이 아니고 그 수채화를 위한 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수채화 레슨을 위한 대생입니다. 그래서 이 대생으로서 완벽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수채화를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제 위한 수업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좀 중요해요. 물론 또 이제 그림이라는 게 갑자기 어떤 기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이죠.
이마를 표현할 때 여기에 이제 전두근이 있고, 그렇죠? 전두윤기 두 개 나온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정말 볼록 나오는, 이마가 볼록 나오는 느낌, 그걸 잡아줘야지 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도 이제 뭐 또 묘사가 더 이제 들어가고 주름의 디테일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더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제가 레슨을 시간을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많이 쓰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은 내용을 좀 포함해서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이마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돌출돼 나와 있죠. 여기 요 돌출돼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그 다음에 이거보단 이게 조금 덜 밝고, 그러니까 1번, 2번 뭐 번호를 매기자면 여기 3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차이를 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하면 이런 것들의 그 순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찾게 되죠. 지금 이런 부분도 여기하고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 있질 않아요. 지금 제가 그린 게 아직 덜 했으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웬만큼 요 정도 해놓고서도 내가 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데보다는 여기가 훨씬 더 어둡고, 또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어둡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보다는 요 부분이 더 어둡고, 그래서 요거를 구조를 한번 잡아 볼게요. 여기에 이제 관골이에요. 이만큼 관골이 여기 있습니다. 이 관골이 큰 사람이 있고 좀 작은 사람이 있는데, 마론 브란도는 관골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있어요. 이렇게 관골이 여기 양쪽에서 나오죠. 관골이 나오고, 관골이 보통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렸던 그 뭐 여성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이분은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 관골의 그 형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밝기보다는 여기가 더 어둡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부분 여기보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맨 위에 있는 면이고, 이거 중요한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맨 위에 있는 면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있는 면이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어두운데 이렇게 여기가 더 어둡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채화를 칠할 때 그 과정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물감, 그 물을 사용을 해서 또 물감의 짙기, 명도, 그 차이로 여기에 밝기 차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하악골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골하고 하악골하고의 중간에 있는 명도, 거기는 이 하악골보다 조금 더 어둡죠? 어둡습니다. 이거 수채화로다가는 좀 부드럽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는 큰 면의 그 차이, 그 밝기 차이를 봐준 거죠. 여기서 이제 묘사가 또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밝기가 똑같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면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입체감이 나오려면 여기서 이거하고도 밝기 차이가 나야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보다 여기가 어두우면 여기는 여기보다 조금 더 어두워져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이제 명도의 차이를 내줘야 됩니다. 그 얘기 듣기로는 마론 브란도가 이 저기
이게 영화가 마피아 영화죠. 그래서 그 좀 더 그 좀 개성이 강한 돈 콜레오네의 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소음을 물었대요, 양쪽에.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 지금 현재 이 사진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밝습니다. 여기보다 여기가 밝다. 여기는 밝은데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데고, 그러니까 여기보다 이 부분이 밝다. 그다음에 이거를 아마 잘 보이게 하려고 조금 더 개성 있게 하려고 소음을 물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이 느낌이 아주 좀 뭐랄까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심술 같은 거 또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울퉁불퉁 여기서 그 입체감이 나올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그려야겠죠. 그다음에 이 여기 구륜군 돌아서 들어가는 부분, 여기에 명도, 여기도 지금 여기가 제일 밝고, 거기보다는 여기가 약간 어둡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어두워요. 이걸 이제 그 컬러링 하면서 그 차이를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 여기가 더 어둡다. 그렇게 돼야 이제 이게 돌출돼 나오는 거죠. 그거를 또 이제 수채화 물감을 가지고 명도 조절을 해가면서 그거를 칠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생 수채화를 잘 하려면 대생을 잘해야 돼요. 뭐 모든 거 유화를 그리려도 대생을 잘해야 되고, 그냥 수채화만 열심히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생 하듯이 그려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수채화가 좀 기법적으로도 다양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카데믹한 거,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거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훈련을 거치고 나면은 정물화라든가 풍경화라든가 이런 거는 좀 쉬워요. 인물화를 잘 그리는 사람이 풍경화 못 그려. 그거는 좀 드문 예가 될 거예요. 인물화를 잘하면 다른 거 뭐 꽃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쉬워요. 그거를 날로 먹는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우리가 너무 쉬운 건 날로 먹었어. 그렇게 농담 삼아 또 얘기를 하는데, 인물화를 잘 그리면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 좀 더 집중해야지 될 그럴 이유가 생기는 거죠. 자,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렸더니 뭔가 그래도 여기가 좀 울퉁불퉁해요. 여기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돌출돼 나오고 보이고, 사실은 여기에 협근이라는 게 있고, 그걸 이제 볼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중력에 의해서 또는 피부가 늘어나고 수분이 빠지고 뭐 이러면서 이게 좀 처지죠. 그 느낌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느낌을. 자, 이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묘사를 해야겠지만, 요런 명도의 차이를 봐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도 관골이 있어요. 관골이 이렇게, 지금 이 양반은 이게 관골이 이렇게 저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게 보입니다. 그건 이제 노인들의 특성이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쳐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기에 있는 뭐 그 근육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서도 뭘 찾아줘야 되냐? 여기가 윗면이다. 요 동네에서 여기가 윗면이고 거기보다는 여기가 정면 아랫면이다. 이거 윗면이면 여기 정면이 돼요. 그리고 여기보다는 여기는 조금 더 아래면이다. 그런 것들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인물을 그리는데 반복되지 않으면은 그 인물이 아니라 뭐 좀 다른 거를 그리는 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여기 닥사이드 라인 여기도 좀 강하게 그려야겠죠. 좀 더 어둡게 다듬어 가면서. 자, 여기서도 이게 밝기가 지금 저는 아직 이제 덜 그려서 차이가 안 나지만 여기 닥사이드 라인 이후에 그림자가 강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차이를 줘야 되냐면 여기하고 차이가 이런 각도로 나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가 밝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어둡습니다. 이렇게 저 어둠 속에서 이제 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돈 콜레오네가 그 충성 맹세를 받는 그런 장면에 있는 이제 그런 스토리 영화 스토리에서 이제 그런 걸로 다 기억이 되는데 뭔가 좀 굉장히 위험 있어 보이고 그런 표정을 아마 감독도 주문했고 그 마론 브란도도 그 모습을 보이려고 연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화적인 물론 뭐 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배우의 그 의도한 바 그런 것들이 그림을 보면서 좀 느낄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러려면 뭐냐? 뭐야? 그냥 그 저기 구조에 맞춰서 그리는 거죠. 우리 감정적으로다가 이 사람의 심리 같은 걸 이해하면서 그게 나왔나 안 나왔나 그거 그리는 거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구조가 나와야지 돼요. 구조가 인물의 구조가 그게 느껴지게 그리자. 뭐 조금 이제 조금 아까 여기에 손대기 전보다는 조금 그런 게 좀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수채화 레슨인데 대생 위주로다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빨리 끝내고 수채화로다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거 이런 표정에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그 저기 주름 여기에 나오는 이런 주름의 디테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디테일을 포함해서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수채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려볼게요.
두 가지를 커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바인더 미디움 아크릴 컬러에서 쓰는 거죠. 그걸 한번 코팅을 해서 이렇게 비벼도 뭐 묻어나질 않아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 데생하고 수채하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갈게요.